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숨막꼭질 PD가 진수지 동영상을 공개하면 한현성과의 결혼이 무산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진수지와 만난 진나영은 한현성의 아이를 가졌다면서 조카를 봐서라도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진나영이 의도적으로 한현성에게 접근한 것도 기가 막힌데 그 짧은 시간에 한현성의 아기까지 가졌다고 말하는 진나영을 보니 진수지는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었는데요. 진나영은 진수지가 버린 남자를 사랑하고 결혼하는 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서 한현성과 결혼을 하게 되면 개인 병원을 차려줄 것이니 진씨를 폭로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였고, 진수지는 언니인 자신을 파멸시킬 때는 언제고 지금은 살아남기 위해 촉하니 핏줄이니 운운하는 진나영이 가증스러워서 진나영에게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으니 피할 도리가 없을 것이라며 한현성의 아이는 알아서 지키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카페에서 임신한 몸으로 무릎까지 꿇고 사과를 했는데도 진수지가 꿈쩍도 하지 않자 진나영은 숨막꼭질 PD에게 직접 만나자고 전화를 하였는데요. PD는 진나영이 겉으로는 태연한 척해도 속으로 똥줄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란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PD에게 진수지 동영상을 팔면 거액을 주겠다고 거래를 하였지만 PD는 벼랑 끝에 몰릴 대로 몰린 진나영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예전 버릇 그대로인 것에 한심해하며 동영상 파일이 진수지의 손에 있다고 말하였고, 진나영은 진수지와 PD가 자신을 가지고 주사위를 주고받는 놀이를 하는 것 같아 기분이 팍 상해버렸습니다. PD는 진수지가 진나영의 언니였다는 사실을 일찍 알았었더라면 진나영의 술수에 말려들지 않았을 것이고 잘나가던 정신과 의사를 추락시키는데 공범 노릇을 하지 않았을 텐데 특종만 노린 자신을 뒤늦게 후회하면서 진수지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수지는 진나영과 만난 일을 채우리에게 털어놓았고, 진나영이 정말 한현성의 아기를 가진 것이 확인이 되자 채우리는 진수지가 언니 된 도리로서 또 진나영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할까봐 걱정이었는데, 다행히도 진수지는 진나영과 만나고 돌아오는 내내 진나영에게 단호하게 말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고 이대로 계속 병원 복직을 위해 달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진나영은 진수지도 방송국 PD도 설득하는데 실패하자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며 한현성의 아기를 지켜낼 방법을 짜내는데요. 한현성은 진나영이 임신을 하여 무조건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채우리가 자신을 찾아와서 진나영에 대해 다 알고 있냐며 두 사람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황을 제대로 되돌아보라고 충고를 한 것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진나영이 진수지 동생이라는 것 외에 내가 더 충격받을 일이 뭐가 있길래 채우리가 저러나 싶어 진나영을 찾아간 한현성은 아직도 진나영이 우연히 자신의 오피스텔 옆에 이사를 오게 되었고 한현성과 진수지가 연인관계였다는 걸 모르고 만났으며 친아빠의 사랑을 모르고 불행하게 살았다는 말을 믿고 있는데 자신이 알아야 할 비밀이 더 있냐며 추궁하였고, 진나영은 한현성의 아기를 가진 자신을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싶어서 진수지 동영상 속 주인공이 자신이라며 실토를 하였습니다. 한현성은 진수지와 헤어져 힘들어하고 있을 때 최고의 인도적인 카운셀러 코스프레를 하던 진나영의 언니인 진수지를 그렇게 독하게 파멸시킨 장본인이라니, 이제껏 내가 알던 진나영은 거짓으로 도배된 마녀였나 싶은 혐오감이 밀려왔고, 진수지의 인성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한현성은 진나영이 일부러 자신에게 접근하였다고 확신하고 진나영이 가진 아이 아버지가 자신이 맞는지 의심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진나영은 술에 취해 자신의 손목을 먼저 잡은 게 누구인데 아이 아버지를 의심하고 있는 한현성이 비열하다고 생각하여 따귀를 날렸고, 자신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이 복통을 호소하며 한현성에게 그만 사라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숨막꼭질 PD가 굳이 진수지의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아도 진나영이 스스로 자백하는 바람에 진나영은 한현성과의 결혼이 물거품이 되고 자신이 저지른 죄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미 해명 동영상을 공개해버린 PD에게 진수지는 전화를 걸어서 자신이 진위를 밝히는 것은 복직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함은 아니라면서 진나영의 자작극 사주 음성 파일만은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여 진나영은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는 것만은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수지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야 진실을 알고 자신을 응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일을 마쳤다고 생각하였고, 진나영은 진수지 덕분에 한시름 놓게 되어 다시 한현성을 잡기 위한 계획을 계속 진행시키는데, 진나영은 한진태를 찾아가 진수지와는 친자매가 아니었고
잦은 불화로 인연을 끊은 상황이어서 궁지에 몰린 진수지를 직접 도울 수는 없었고 기자회견을 통해 대중들에게 자신이 언니를 대신해 사과하는 것만이 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말하며 끝까지 자신의 죄는 변명으로만 덮었습니다. 자신에 대해 한진태와 김마리의 신뢰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한 진나영은 한현성과의 교제를 끊고 뱃속의 아이는 자신만의 아이이니 간섭하지 말라고 하여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64화에서 진나영은 자신이 아이에 대해 한현성이 애가 닳도록 만들어야만 한현성이 더욱더 자신에게 목매달 것이라고 생각하여 아이를 혼자 책임지겠다고 하며 한현성을 멀리합니다. 한진태는 진나영의 부모와는 사돈이 되는 것이 끔찍했는데 진나영이 알아서 물러나 주니 내심 만족하면서도 진나영에게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현성이 아이를 정말 혼자 키울 셈인가요, 진나영씨? 한진태의 말에 진나영은 이제 저에 관해 모든 것을 알게 되셨으니 저를 두 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실 텐데 제가 물러나야죠. 제가 받은 상처 제 아이에게만은 받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김마리는 진나영에게 아무리 그래도 아빠가 있는데 어떻게 혼자 키우겠다는 거예요. 나는 찬성할 수가 없네요. 하자 진나영은 저도 아빠 없이 씩씩하게 잘 자랐어요. 제 아이 이 집에서 찬밥 취급당하느니 제가 사랑 많이 주고 혼자 키우는 게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절 찾지 마세요 하며 나가버렸고 한현성은 진나영을 따라가 나영씨 갑작스럽게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면 어떡해요. 내가 당신한테 심한 말을 하긴 했지만 내 마음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걸 이해해주면 안 돼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내 아이를 진나영씨처럼 외롭게 자라게 할 수 없어요. 자신을 못 믿겠다고 한 한현성이 아이한테 집착하는 것을 보니 진나영은 이미 반은 작전대로 넘어오고 있구나 싶어서 더욱 강하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 아이 아빠 될 자격이 없어. 이 아이는 누가 뭐래도 나만의 아이고 당신은 권리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아는 척하지 말아요 하며 찬바람을 날리며 대화조차 회피하였고 곧장 오피스텔로 향합니다. 오피스텔에는 최선영과 장윤자가 진나영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최선영은 진나영에게 너 나 알지? 수지 엄마. 너 그동안 우리 수지 괴롭히며 사느라 재밌었니? 너한테 잘해준 수지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무너뜨릴 수가 있니? 너 결혼한다며? 결혼해서 잘 살고 싶긴 한 거니? 두 사람 경고하는데 내 딸한테 앞으로 또 무슨 짓 하면 그땐 내가 절대 용서 못해. 우리 수지가 이번에 많이 참아준 거 너도 알지? 그러니 행동 똑바로 하고 제대로 살아. 안 그럼 네 결혼 내가 다 파투낼 거니까. 그러자 장윤자는 언니 나영이 결혼 파투나면 안 돼. 얘 지금 아이 가졌다고. 언니 한 번만 용서해줘. 나영이 아이. 내 손녀면 언니 손녀도 되잖아. 손녀 생각해서 우리 나영이 좀 봐줘. 하며 애원하였고 장윤자의 말에 기가 막힌 최선영은 지금 임신이라고 했니? 그런 마음을 곱게 써. 하고 돌아갔고 진나영은 장윤자에게 엄마 나 현성씨랑 헤어졌어. 결혼도 물 건너 갔다고. 그러자 장윤자는 이게 무슨 소리야? 진수지 동영상 사돈댁이 다 알고 열받아서 너 내친 거야? 진나영은 아니 내가 현성씨 버렸어. 내가 가진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 의심을 하는 그런 남자를 내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장윤자는 얘가 미쳤어. 저쪽은 아무 말 안 하는데 네가 나서서 결혼 물렀다고? 너 제정신이니? 네가 뭐가 아쉬워서 제 발로 기어 나오는 건데? 엄연히 너는 한씨 집안 자손을 가진 귀한 몸인데 기죽을 거 하나 없어. 장윤자가 화를 내자 진나영은 엄마 내가 겨우 이런 일로 기죽을 사람이야? 나는 내 아이 잘 키울 수 있어 라고 큰소리 쳤고 진나영과 장윤자는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진장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진장수는 진나영에게 내 딸이지만 정말 너에 대해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수지가 너 지켜주느라 얼마나 마음고생했을지. 너 앞으로 수지한테 잘해라. 진나영은 말끝마다 수지 달고 사는 진장수의 말이 듣기가 싫은데요. 장윤자는 당신 얘가 지금 어떤 지경인지는 알고 수지 편드는 거야? 얘 한서방이랑 헤어졌대잖아. 나영이 곧 배가 불러올 텐데. 잘난 수지만 생각하고 나영이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제발 딸들을 공평하게 사랑 좀 해줘봐. 내가 밖에서 데리고 온 자식이라고 이렇게 천대하기야? 그러자 진장수는 아니 이 사람이 내가 누굴 천대했다고 그래? 그리고 현성군은 애시당초 나영이 짝이 아니었는데 나영이가 욕심을 부렸으니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냐?
진나영은 아버지 그만하세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다 됐으니 이제 속이 시원하시겠네요.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장윤자는 진나영이 한현성과 헤어진 것에 불만이 쌓여 김마리를 찾아가 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장윤자는 김마리에게 안 사돈 이러시면 안 되죠. 보육원이다, 양로원이다, 좋은 일만 하신다는 분이 이런 막대먹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남자라고는 모르는 순진한 우리 나영이를 술로 꼬셔서 잠자리 한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나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죠. 들리는 소문으로는 병원 내에 한서방이 산모를 데리고 출입했다는 얘기로 시끄럽다고 들었는데 저희 이대로 결혼 물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김마리는 진나영 씨가 스스로 현성이랑 헤어지고 자신이 아이 키우겠다고 한 거예요. 장윤자는 지금 나영이가 임신 초기라 아주 예민해져 있는데 잠깐 감정에 욱해서 할 수도 있는 말을 가지고 지금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사부인도 현성군을 낳아봤으니 알 거 아니에요. 여러 말 할 것 없고 우리 안사돈끼리라도 결혼 날짜를 정해서 식을 치르자고요. 김마리는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모 마음대로 결혼식을 진행시킬 수 있어요? 부모의 강요대로 하는 결혼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진나영 씨가 무슨 마음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진정이 된 후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죠. 김마리의 말에 장윤자는 진정할 시간이 어딨어요? 곧 배가 불러오고 티가 날 텐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결정을 하세요. 정 마음이 내키시지 않는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밖에요. 김마리는 진나영의 술수에 넘어가 아들 인생 망치게 생겼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한진태의 말대로 천박한 장윤자가 임신한 진나영을 가지고 거래를 한다는 느낌에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런 사람이 내 손주의 할머니가 된다고 생각하니 끔찍하기만 한데요. 김마리는 설마 이것도 진나영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이를 앞세워 결혼하려던 것도 모자라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되면 어련히 알아서 잘해줄까? 제 발로 현성이랑 헤어지고 간 사람한테 무슨 위자료를 줘요? 장윤자는 그럼 이대로 우리 나영이 모른 척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현성 아기 가진 내 딸이 어떻게 살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나는 우리 나영이를 위해서 엄마 된 도리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니 귀한 손자 잃고 싶지 않으시면 위자료를 내놓으시고 제 말에 동의를 못하시겠다 하면 법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김마리는 당당하게 나오는 장윤자의 태도에 어이가 없는데요. 한진태에게 전화를 걸어 장윤자가 찾아왔다는 얘기를 전하고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진태는 한현성을 불러 두 사람이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물어보는데 한현성은 진나영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서 이러다 잠적이라도 할까봐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한현성 때문에 진장수와 다시 만나봐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들고 들어와 원장님 이거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병원 게시판이 시끄럽습니다. 한진태는 병원 게시판에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한현성과 진나영이 응급실을 드나드는 CCTV 영상 캡처가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게시판에는 한현성이 사귀던 여자가 임신을 하자 버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한진태는 이거 정말 갈수록 태산이구만 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게시판뿐만 아니라 포털 사이트에도 해들재단 2세의 비윤리적인 사생활이라며 무책임한 연애사를 비난하는 기사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장윤자는 김마리에게서 위자료를 뜯어내는 일이 실패하자 언론사에 제보를 한 것이었는데요. 진나영이 응급실에 다녀간 사실을 병원 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한현성은 졸지에 임신한 여친을 버린 몰지각한 인간으로 추락할 위기에 몰렸고 기사를 접한 진나영은 장윤자가 버린 지심을 단번에 눈치를 챕니다. 진나영은 장윤자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내가 알아서 다 할 텐데 엄마가 왜 나서? 엄마 때문에 되던 일도 안다겠어. 나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 현성씨 아이 꼭 지켜야 하는데 엄마가 자꾸 들쑤시고 다니면 어떡해? 하며 소리를 쳤고 장윤자는 너 그러다가 날쌘다. 이 엄마는 속이 답답해서 한시도 기다릴 수 없어. 넌 그냥 이 엄마가 하자는 대로 가만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거야. 솔직히 너도 한현성 사랑한 거는 아니잖아. 한서방 배경 때문에 척근한 거잖아. 엄마가 한몫 단단히 챙겨주겠다는데 이참에 한 건 크게 하고 한서방 같은 건 싹 잊어버리자. 그러자 진나영은 엄마는 내 친엄마 맞기는 한 거야? 진수지 엄마는 진수지 잘되라고 별짓 다 해도
엄마처럼 나쁜 길 같이 가자고 끌고 가진 않아. 내가 왜 괴물이 된 건데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날 바르게 교육만 잘 시켰어도 내가 이런 지경까진 오지 않았을 거 아냐. 나는 지금 뭐가 제일 무서운지 알아? 나도 엄마처럼 내 아이를 키울까봐 그게 두려워. 내가 내 아이 인생 망칠까봐 벌써부터 조마조마하다고. 장윤자는 어머 얘 기껏이 잘 되라고 발바닥에 불이 나는 줄 모르고 뛰어다니는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야? 하며 화를 내었고 진나영은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장윤자와 통화를 하는 동안 폭통에 시달린 진나영은 급하게 119를 불렀고 병원으로 실려간 진나영은 유산을 하게 됩니다. 한현성을 붙들 마지막 끈까지 놓쳐버린 진나영은 실어증에 걸려버렸고 한현성은 병원으로부터 진나영이 실려왔다는 연락을 받고 진나영을 보러 가지만 진나영은 초점이 없는 얼굴로 창밖만 내다볼 뿐 한현성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장윤자는 한현성의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와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울부짖었고 한현성은 죄책감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나영씨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모든 게 내 잘못이에요 하며 주저앉았고 장윤자는 내 손주 살려내라며 한현성을 붙잡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진나영은 모든 걸 다 잃었으니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은데요. 실어증까지 걸린 자신이 너무 비참하기만 하고 진수지에 대한 원망이 다시 살아납니다. 진나영은 병원을 빠져나와 기차를 타고 진수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언니 나 현성씨 아이 잃었어. 이제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왔네. 언니가 바라던 대로 다 이루어졌어. 복직했다는 소리 들었는데 일은 할만해? 언니도 제자리에 돌아가고 행복하겠지? 하지만 언니는 아직 돌아가지 않은 자리가 하나 있지. 언니의 친엄마가 누군지 알아? 마당집 사장님 최선영 씨야. 그럼 이만. 진나영의 문자를 받고 혼란스러워진 진수지는 최선영을 찾아가 멀리서 지켜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진나영은 진수지가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문자를 보낸 것이었는데 진수지는 오히려 그동안 자신의 오명을 씻어주기 위해 격려를 해온 최선영의 마음을 잘 알기에 이렇게 가까이서 나를 지켜준 엄마 최선영에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진나영은 한현성이 찾지 못하는 절로 들어가 비구니가 되는데 그곳에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과거 한진태가 김마리의 첫사랑을 죽음으로 내몬 사건을 듣게 되는데 진나영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폭수의 칼날을 빼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